안녕하세요. 슈팅스탁 2부 주식설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시간 동안에는 전문가의 투자 전략이 담긴 강의를 함께 들어보시고요. 강의 이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란톡에 올려주신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략주에 대한 AS, 마지막으로는 오늘 또 새롭게 준비한 전략주까지 아낌없이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1시간 동안 어제와 마찬가지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에 상담 보내주신 분들 안에서 상담 채택되는 분들은 저희가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도 남기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는 좋은 기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간단하게 장 이야기도 좀 하고 갈까요?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일단 오늘 장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는 하루가 아니었나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기준금리 결정이 난 이후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준 의장의 뉘앙스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매파적인 발언이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 거라는 액션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말은 매파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매파적으로 가는 언급을 계속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부터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또 강의를 통해서 들어볼 텐데요. 자, 오늘 전문가가 준비한 썰전 강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연준이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내년에도 두세 차례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기준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제약주들의 급등 랠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면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주의가 요하는 상황인데요. 자, 관련한 이야기들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간밤 이제 연준이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예상치도 0.5%포인트였기 때문에 이건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좀 발언할 것인가, 비둘기파적으로 할 것인가, 매파적으로 할 것인가였는데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물가 성장률 2%될 때까지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증시도 기다렸을 텐데, 빨간불만을 기다렸을 텐데 그렇죠. 파란불로 마감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도 그랬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려면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해지든지 아니면은 금리를 좀 동결하는 시점부터 완화적인 언급이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앞으로 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 아까 초반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계속 매파적으로 좀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제 그 속도 조절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제 증시를 예측했을 때 돈이 결국에는 풀려주고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주가도 올라가는 것인데 당분간은 계속 돈을 회수해 나가는 시장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말을 듣지 않는 단계가 옵니다. 그게 이제 기준금리 5% 수준으로 가게 되면 현재 CPI가 7.1%인데 이게 더 낮아지게 되면 6%대, 5%대까지 간단 말이죠. 더 이상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한 5% 초중반 정도에서 동결하고 아마 지켜볼 거예요. 어디까지 빠지나.
이 연준에서 우려하는 거는 혹시라도 시장이 좀 완화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시장 심리 자체가 완화 국면으로 가게 되면 물가가 잡히던 물가가 도로 다시 올라갈까 봐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금리를 올리고 있는 와중에는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초까지는 계속 매파적으로 발언할 거예요. 동결하기 직전까지 아마 매파적으로 발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시점에서 바로 인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기준금리가 4.5%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2월이 되게 되면 이때 한번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5% 수준에서 내년 2월까지,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또 기준금리 결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하는데. 그래서 2월까지는 이제 시장이 이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2월 달에도 또 이제 매파적으로 발언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2월 달에 만약에 2단계 내지 1단계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한 단계를 올리면 아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2단계를 올리면은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의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시멈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결하는 시점, 상승이 멈추는 시점부터, 동결 결정이 나는 시점부터가 아무래도 완화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 넘어서 이제 한 중순 정도 들어가면서부터는 완화적인 스탠스의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은 역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증시가 굉장히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흐름을 한번 판단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가가 과연 떨어지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7.1% 정도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 5%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증시 급락이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증시 급락이 나온다면서요? 안 나오는데요? 증시가 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떨어지는데요?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근데 이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증시가 만약에 이제 떨어지는 명분은 경기 침체라는 명분으로 한번 증시를 급락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는 스탠스가 시작될 겁니다. 만약에 증시가 급락한다, 그게 침체 명분이 될 겁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그럼 침체를 명분 삼아서 증시를 급락시킬 텐데 그럼 필연적으로 금리를 낮출 거예요. 그럼 그 금리를 낮출 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실 때입니다. 경기가 침체됐다는 이유로 증시가 급락하고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투자를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공식이에요. 경기 침체와 함께 오는 증시 급락, 그로 인한 금리 인하.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공격 투자 시작해야 되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종이 울리면 먹이가 온다는 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경기 침체, 그걸 명분으로 한 증시 급락 더하기 뭐가 와야 된다고요? 금리 인하가 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냥 이제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면 돈 버는 시장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시장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때 들어갔는데 들어간 자리에서 막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신경 쓰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매번 반복되었던 일이고 직전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해서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리고 제로금리로 갔죠.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건 여기서 매수를 했건 여기서 매수를 했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발휘했으면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여러분들 맞추려고 하지 말고 경기 침체와 증시 급락 그리고 거기서 더불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추매를 하던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때는. 또 그때도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게 매우 핵심이라는 거. 이게 실제로 이 이론을 얘기한 게 이제 제가 앙드레 코스톨라니 얘기를 많이 얘기하죠. 유럽 증권계 대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했던 공식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뛰어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공식이 틀렸던 적이 아주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참고로 경기 침체 플러스 증시 급락과 그로 인한 금리 인하가 펼쳐졌을 때 일단 뛰어들어서 한 2, 3년 안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버는 그런 축제 같은 장이 펼쳐지지 않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 공식대로 꼭 흘러갔습니다. 이거는 결국 돈의 흐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 공식이 항상 먹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거기까지 얘기하면 1시간 또 얘기해도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여쭤보시든지 거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요거 핵심적인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억을 해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년 중순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라는 명분이 나왔을 때 한번 증시가 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그때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때는 정말 어느 때보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내년 언제쯤 이러한 타이밍이 포착이 될지를 여러 가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죠. 중국의 감기 약 품귀 현상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체크해봐야 될까요? 일단 그 중국 리오프닝 이제 과거에 네옴시티만 엮였다 하면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갔듯이 네. 이제 중국 리오프닝만 엮였다 하면 이제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딴 거 보지 마세요. 지금 그냥 거기로 돈 다 쏠리고 있으니까. 중국 리오프닝으로 볼 만한 게 화장품 올라갔고요. 제가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의류 보시라고 그랬고 뭐 호텔 리조트 카지노 이런 거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신 분들은 제가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떤 종목들을 보시라.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게 제약바이오는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23년 내년에는 제약바이오가 정말 한번 흥할 수 있을 만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약바이오가 제가 어제도 정반합이다. 극에 달하면 반대로 가는 힘이 커진다.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제약바이오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을 한 그런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고 워낙 이제 오랜 기간 올라가지 못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국 리오프닝과 엮어서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중국과 엮이면서 굉장히 큰 시장이 개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오프닝 전에 한 번은 꼭 거쳐야 되는 게 이 제약바이오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메커니즘을 우리나라랑 빗대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앵커님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좋은가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막 통제를 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그 통제를 하면서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계속 어디도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고 어디도 못 가게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우리나라도 억눌리다 막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여론 안 좋아지고 그렇죠. 언제까지 못 나가게 하냐. 해외는 지금 다 막 놀고 마스크 벗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통제가 일정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염이 잘 안 되는 거였으면은 혹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악질 질병이었으면 그래도 통제했을 거고 그렇죠. 이게 막 국민들이 이렇게 불만이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막상 코로나 걸려보니까 그냥 독감 수준인데? 그냥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도 걸려보니까 아니 뭐 안 아픈 건 아닌데 감기 몸살 정도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전염성이 빠를 수밖에 없고 진짜 감기처럼 빨리 퍼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잡아두냐 이거. 뭐 걸릴 사람 다 걸렸는데 이제. 맞아요. 그 이게 백신도 뭐 1차, 2차, 3차, 4차, 5차 뭐 파이널샷, 부스터샷 많이 나왔죠. 파이널리샷 뭐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냐. 1절만 해라. 네. 무슨 애국가 4절 거쳐서 막 6절, 네. 7절 가고 있으니까 백신 뭐 10차, 뭐 20차밖에 생겼다.
근데 지금 중국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통제할 때보다 통제를 풀어버렸을 때 그 진단 키트랑 이게 엄청나게 수요가 올라갔었어요. 왜냐하면 통제할 땐 그래도 코로나가 좀 안 걸렸거든요. 통제를 했으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통제하다가 이거를 그래 이제 그냥 풀자. 그냥 이제 놔버리자. 다 걸려 그냥. 한 번씩 면역되고. 이렇게 그냥 놔버리니까 그냥 다 같이 엄청나게 걸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단 키트도 엄청 썼죠. 맞아요. 그다음에 뭐 해열제라든지 진통제도 엄청 많이 팔렸죠. 우리나라가 그 단계를 거쳤는데 중국이 지금 그 단계예요. 지금 이제 통제하던 걸 이제 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해열제, 진통제, 뭐 진단 키트 이런 게 엄청 팔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4,800만, 뭐 5천만 국민이 했지만 거기는 뭐 지금 몇 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1, 2억도 아니고 거기는 몇십억인데.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보는 게 이번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진통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해열제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올해 연말에서 내년 연초 정도 한번 랠리를 강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뭐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중국도 이렇게 좀 리오프닝이 시작이 된다면 확진자 증가와 함께 약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약주들의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해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더 자세한 이야기들 늘 이 장중에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이어가시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들 해주시나요? 제가 이제 중국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어제는 이제 리오프닝 해서 의류 쪽하고 그다음에 리조트 예. 이렇게 화장품까지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리오프닝으로 가기 전에 한번 꼭 거쳐야 되는 게 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리오프닝으로 가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코로나가 어마무시하게 확산이 되면서 집단 면역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국은 코로나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확산되면서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 국민들이 아마 이제 통제가 풀리면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진통제라든지 두통약이라든지 이런 해열제 그리고 감기약 이런 부분들 코로나 진단 키트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못 구한대요. 약국을 가도 없어가지고 뭐 하긴 한두 명이어야지 그게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명. 이거 어떻게 그거를 다 구합니까 약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수요로 인해서 공급이 계속 부족한 시기가 지금 시기에 딱 반짝 어마무시한 수요가 폭증이 나올 것이다. 한 3개월, 6개월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스타트 끊었으니까 백지 시위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화 스탠스로 가면서 통제가 풀리고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되기 때문에 향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요 관련된 종목들의 제약바이오이니만큼 한 50에서 100% 정도 주가 슈팅은 가볍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도 어떤 종목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가격 전략이랑 함께 또 이제 딱 종목 찍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앞으로 제약바이오주의 급등 랠리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꼼꼼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주식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단타장인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준비된 양질의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는 전문가가 준비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을 해드리죠. 힌트만 들으시고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이 예상 가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들어오셔서 댓글에 그 정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썰전 주제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노란톡에 올려주신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로템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9,000원이고 비중을 적어주시지 않으셨는데 다음부터는 비중까지 좀 확실히 기재를 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현대로템은 오늘 종가가 28,400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랑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현대로템. 앞으로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로템은 철도도 엮여 있고 방산이 최근에 또 많이 엮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인데 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던 게 방위 산업입니다. 이게 방위 산업이 왜 부각이 됐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뭐 전쟁 때문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방위 산업이 엮인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우주항공이랑 같이 엮이면서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위산업체에서 우주항공 쪽을 많이 이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방산주까지 연결돼서 수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추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금 매수가가 뭐 거의 근처인데요. 여기서는 저는 매도할 이유가 뭐 전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단기 스윙 정도로 보시겠다라고 하면 지금 증시로 인해서 추세 하락이 잠시 나온 상황입니다. 12월 워낙에 증시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12월 달에 만약에 증시만 받쳐줬으면 이제 고점 돌파가 가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딱 눌림 나온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짧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26,500원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2,000원 위로 고점 돌파를 노려보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은 26,5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목표가는 32,000원 부근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상담해 볼 텐데요. 이 종목의 매수가는 1,855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대한전선도 요즘 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송전전기 쪽인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던 인프라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쪽으로 엮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일진전기라든지 재룡전기라든지 뭐 전기 쪽도 굉장히 많았는데 대한전선은 지금 좀 엉덩이가 무겁죠. 시총도 한 2조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단위 기업이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추가 급등이 나오려면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2,000원 부근이 1차적으로 지금 저항을 맞는 자리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2,000원 부근에서 추가적인 급등을 우리가 이제 노려봐야 되는데 2,000원 부근까지 간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비중을 살짝 익절하시면서 덜어내시고 내가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2,000원 돌파 시에는 정고점 부근이 2,300원 돌파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고 보기 때문에 분할 매도 관점에서 2,000원, 2,300원 1차, 2차 매도를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라인 이제 손절가 라인 잡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이번 하단 라인에서는 조금 저는 깊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지금 이 종목의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박스권이 1,400원 라인 때까지 지금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다면 1,400원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400원 부근 지지를 받고 다시 갈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 박스권이 2,000원에서 1,400원 사이에서 움직인다라는 걸 고려하시고 2,000원 위로 가는 움직임을 노리셔야 돼요. 기업 자체는 좋습니다.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고 보기 때문에 1,400원에서 2,000원 라인대에서 움직이는 걸 보시고 한번 2,000원 부근에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2,000원 부근 1차 매도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 2,300원 위로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원을 돌파를 한다면 2,3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실리콘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는 3,450원에 비중이 무려 60% 비중을 꽤 많이 담으셨는데요. 종목도 지금 꽤 낙폭이 큰 상황이고 실리콘2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야,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너무 이제 비중도 많이 들어가셨고 네. 좀 고점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매수가가 3,450원인데요. 3,450원 이제 보게 되면은 와, 이게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예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은 3,450원이면 가격대가 6월 달에 매수한 가격대거든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매수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매도를 안 했다? 아, 이건 욕심내다가 이렇게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점에서 이렇게 막 매수를 하셨다가 아무래도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평단을 낮춰서 3,500원 정도, 3,450원 정도 되신 게 아닌가 좀 예상을 해보고 여기에서 저는 충분히 이제 패턴을 봤을 때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만하다. 지금 추세에서는 홀딩을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테마도 형성이 되면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실리콘2는 가급적이면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한 3,500원 지금 매수가 위로 돌파하는 것도 한 번 정도 슈팅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다만 주의 드리고 싶은 건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라. 예,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홀딩하셔서 3,500원 위로 분할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실리콘2는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마시고 지금 보유한 그대로 3,500원까지 온다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나도 이렇게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신 다음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상담 채택이 되면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고민되는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단타장인 전문가가 예전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AS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단 요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현대중공업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렇게 뭐 주가가 막 치고 가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제가 조선산업에서도 워낙에 강조드렸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이제 무리가 없고 매력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전에 매수하셨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자리라는 관점에서 뭐 추천 아닌 추천 관점으로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상단 부분 움직이고 있던 박스권에서 하단으로 깨고 내려오는 자리였어요. 이전의 박스권은 이제 아무래도 이미 한번 형성이 되어 있던 자리에서 상방으로 퀀텀 점프를 해준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하는 자리였는데 다시 하방으로 깨졌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다시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이때 잠시 깨졌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단 박스권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딱 여기 걸쳐 있어요, 매물대. 여기서 이제 증시가 크게 급락만 안 하면은 충분히 이제 조선업 랠리 통해서 함께 이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자리라 지금 뭐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제가 단순히 인프라와 더불어서 함께 강조드렸던 게 조선이니만큼 여러분들 현대중공업은 이제 우량주 관점으로 꾸준하게 좀 모아가셔도 괜찮고 조선업 랠리를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시면서 단순히 뭐 이제 뭐 한 달, 두 달짜리가 아니라 5년, 10년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이니만큼 꼭 여러분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세아특수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특수강도 주가 최근에 좀 등락폭이 심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상승 전환이 가능할까요? 일단 세아특수강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고점 돌파하면서 한번 상승이 나왔죠. 네. 그래서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매수하셨다면은 수익 구간까지 갔기 때문에 수익 실현이 가능하셨을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이것도 올라갔는데 제가 다시 이제 가져온 이유는 상승을 반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슈팅이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급등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제 뭐 고점 돌파도 해줬고 추세 상승을 강하게 보여줬는데 이때 뭐 9월 달에 상승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그대로 여기 돌파해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래로 다시 깨졌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방으로 깨진 지금 자리에서는 재진입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니만큼 지금 구간에서 한번 세아 특수강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마 이제 철강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철강업을 볼 때 유연탄 가격을 이제 많이 보고 철강석 가격을 이제 많이 보는데 철강석 가격도 좀 떨어지는가 싶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뭐 100불을 언저리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그랬는데 여전히 좀 비싸다는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유연탄도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훨씬 더 떨어져야지 이전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인플레이션, 원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가 않은 상황이고 결국 이제 철강업계에서 이제서야 이제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을 지나가고 있을 때 오히려 투자를 고려해 보자. 그리고 이제 철강업계에서 세아그룹 하면 지금 워낙에 탄탄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돈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다른 철강주와는 조금 다르게 세아그룹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고점을 반납하고 조정이 나온 지금 자리에서 하방으로 깨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집을 해봐도 좋은 자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매수를 들어가 보실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세아 특수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아 특수강은 지금부터 들어갈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푸드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나무, 이 종목도 좀 바닥권에서 지지부진한데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푸드나무가 이제 최근에 이번 달 12월에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맞아요. 급등이 한번 나오고 지금 눌림이 나온 상황인데 타점이 너무 좋게 형성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벌써 2달도 넘은 더 이전에 아주 뭐 한 3-4달 전에, 3달 전이나 4달 전에 맞아요. 추천드렸던 종목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다 끝난 건데요, 그죠? 근데 이제 다시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또 기회를 준다거나 아직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미 날라가고 뭐 수익 실현된 종목들은 뭐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식료품 쪽에서도 그렇고요. 푸드나무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닭가슴살이라든지 다이어트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 전자레인지에 이제 돌려먹는 그 다이어트 냉동식품을 파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푸드나무에서 여러분들 이제 뭐 닭가슴살 많이 시켜 드시고 그럴 수 있는데 랭킹닷컴 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번 겨울에 조류 독감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있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 12월 달에 올라간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월드컵 이슈도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슈팅이 나올 때 조류 독감 이슈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여러분 독감이라는 게 뭐죠? 날씨가 추울 때 걸리는 겁니다. 그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온 자리,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이후 눌림목이 나온 현재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재공략을 노려보시면 충분히 뭐 한 23,500원 정도까지는 급등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니까요. 지금 선 그어드린 이 정도 가격까지는 지금 가격대에서 베팅을 하셔서 단기 급등을 노려보시라 조언드리겠습니다. 자, 푸드나무는 지금에서부터 23,500원까지는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성신양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좀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어떤 부분을 체크해 볼까요? 성신양회는 제가 이제 추천드려서 뭐 증시가 그래가지고 거의 다 그러긴 했는데 네. 급락이 한번 떨어졌다가 네. 다시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10월, 11월 달 이제 방송을 했으니까 뭐 8, 9월 달 이때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8월 초에 추천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한 이때쯤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증시가 9월 달에 한번 크게 무너졌죠. 그래서 이때 이제 증시 따라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다시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상승이 나왔던 거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네옴시티 수혜주다라고 해서 시멘트 관련주 중에서 딱 성신양회만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굳이 네옴시티를 보고 간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인프라 수혜주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성신양의 가격대면은 제가 추천드렸을 때 가격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데 뭐 거의 차이 안 납니다. 예, 독인 객인이기 때문에 별 차이 없어요. 제 추천드릴 때 가격이 여기쯤인데 지금 가격이면은 조금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3%, 4% 수익 구간을 노리는 종목으로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0%, 40% 이상 수익을 노리는 종목이니만큼 지금 조금 올려서 사는 거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그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추가 급등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연탄 가격이 뭐 240불 막 이렇게도 올라갔었는데 100불 언저리까지 100불 중반 요 정도까지 떨어진 만큼 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유연탄 가격이 중요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라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정말 많이 봤던 대표적인 섹터가 시멘트랑 철강이잖아요. 이런 악재가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섹터를 최악의 상황에서 매수를 해서 개선될 때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악재가 다 반영된 이런 시멘트나 철강 같은 기업들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사주시는 게 좋아요. 경기도 안 좋다 그러지. 경기가 좋아야 올라가잖아요. 경기도 안 좋다 그러지. 파업해가지고 한번 힘들었지. 이런 섹터가 이제 철강, 시멘트, 뭐 건설 이런 데입니다. 근데 당연히 망하면 안 될 기업들을 보셔야 되겠죠. 요새 건설 사업도 뭐 PF 사태, 뭐 레고랜드 사태에서 말이 많다 보니까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망하진 않겠다 싶은 기업으로 본다면 생존만 해내면 지금이 매수 아주 저점 매수 기가 막힌 저점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분위기일 때 여러분들이 생존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 경기 민감주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아마 수익 내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 경기 민감주 철강 시멘트 이제 파업도 끝났죠. 뭐 이제 또 뭐 있죠? 이제 경기 침체 얘기도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죠. 경기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 이제 계속 여러분들 매집해 나가시고 경기가 안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영원히 안 좋겠습니까? 이제 또 이제 한 2, 3년 지나면 또 아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좋다 그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수익 잘 보고 나오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좋을 때 증시 분위기 안 좋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싸게 사두세요. 그런 게 이제 성신양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무슨 종목이었죠? 세아특수강 같은. 철강은 세아그룹주가 괜찮아요. 세아그룹주 위주로 보시고요. 시멘트는 성신양해 말고도 많은데 성신양해가 일단 대표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신양회는 요즘같이 뭔가 침체가 돼 있을 때 오히려 담아가는 게 좋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아난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는 어제 방송에서 전략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인데 아난티 어떤 전략을 어제 말씀해 주셨을까요? 일단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을 못 해드렸어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린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이 2개였는데 하나가 아난티고 하나는 뭐 이어서 바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난티가 제가 이제 괜찮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난티가 실적이 너무 좋아졌어요. 잠시 이제 기업 분석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단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연간으로 따졌을 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을 시작했어요. 원래 매출 같은 경우에도 1,000억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2,000억대로 올라서면서 적자 보던 기업, 순이익은 2년 연속 뭐 이렇게 보고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3년 연속 순이익 적자. 재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도 적자가 나오는 아주 안 좋은 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난티는 리조트 사업하는 기업인데 코로나가 터졌으니 2020년도 적자 볼만 했죠. 근데 21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이제 매출도 3,000억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4자릿수 1,000억대로 이제 들어서고 순이익도 이제 400억대로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 컨센서스가 거의 큰 편차 없이 이대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내년이 중요하잖아요. 올해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가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이 2,600억으로 퀀텀 점프가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작년 2021년에 167억 내던 기업이 2,600억을 벌게 되는 거예요. 몇 배인가요, 이게? 계산도 안 되네.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일단 15배 정도 뛰는 것 같은데 15배, 20배 정도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제 성장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매출은 한 3배 정도 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대비해서. 한 1조 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도 1,200억에서 한 3,400억 정도로. 이렇게 뛰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테마주에서 실적주로 갈아탔기 때문이에요. 원래 계속 돈을 갉아먹고 있던 사업이 그 대북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이었는데 시원하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되는 사업으로 돌아서고 있고 리조트, 또 이제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골프도 좋아하시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난티 모를 수가 없어요. 아난티가 이제 또 골프 리조트로는 2년 연속 수상을 받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골프 리조트 하면 국내에서 아난티가 그냥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뭐 안 하는데 골프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골프 같은 경우에도 이뿐만 아니라 리조트, 해외에서도 놀러 오게 되면 아난티를 이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강남에도 아난티 앳 강남이라고 해가지고 런칭을 했는데 이때 이 고점을 모두 반납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 여러분들 지금 시총이 5,600억인데 충분히 여러분들 노려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효성 TNC는 짧게 해드릴게요. 예,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중국 7억 여성 인구들이 이제 스판덱스, 레깅스를 신기 시작할 거다 말씀드리면서 드린 종목인데 좀 자리 좋죠? 여러분들 레깅스 수요가 이제 늘어날 겁니다. 중국 여성들이 이제 모두 입을 거예요. 집에 있다 이제 밖으로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생활복 아니겠습니까? 이제 레깅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 다시 한번 이제 저점 딛고 반전하는 자리이고 수요도 이제 회복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지금 대외적인 여건들도 받쳐주는 만큼 효성 TNC 지금 재진입을 해보실 만한 자리다. 재작년의 영광을 한번 다시 노려보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아난티 그리고 효성 TNC까지 어제 제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AS를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 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위주로 해주신다고 하셨죠? 오늘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제약바이오 쪽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스판덱스 이런 거 이제 레깅스 쓰려면 옷 같은 거 사 입으려면 일단 코로나 한번 거치고 가야 됩니다. 코로나 한번 걸려서 나와야 돼요. 면역 한번 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의류, 그 다음에 화장품, 뭐 호텔, 리조트 이런 게 가는 건데 일단 의류가 먼저 가긴 할 거예요. 화장품이랑.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해열제, 소염진 통제 이런 게 지금 어마무시한 수요로서 다가올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면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약바이오주를 또 낱낱이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뒤에는 바로 전략주를 제시해 드릴 텐데요. 힌트 들으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추첨을 통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도전 상한가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에 대한 힌트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모두 이제 제약바이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모두 제약바이오고요.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네, 좀 우량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익 증가세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공략하기 굉장히 좀 겁나실 수 있는데 제가 재무적인 부분을 꼭 보라 말씀드렸죠. 근데 제약바이오가 재무가 좋은 기업이 거의 없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자가 진단을 하게 될 거예요. 진단키트 통해서. 우리도 이제 직접 약국에서 사다가 코 찔러가지고 코로나인지 아닌지 다 검사하고 그랬잖아요. 중국도 이제 이거 다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당연히 코로나 진단키트 핵심 수혜주를 투자해야 되겠죠? 그 종목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보시면은 뭐 고점 돌파 나온 것도 아니고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하고 있네. 근데 지금 주가를 보니까 딱 이 박스권의 한 중간에서 살짝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네. 라고 보시면 지금 주가부터 증시 때문에 증시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주가가 떨어진다 해도 한 요 정도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상단 부분까지 여기까지 이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20-30% 정도는 여러분들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적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부채 비율도 낮기 때문에 너무 우려 안 하시고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은 코로나 진단키트 핵심 수혜주다. 네 글자인 종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번 추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 힌트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진단 키트도 있지만 제약바이오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가 뭘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코 자가로 찔러가지고 이제 담근 다음에 그렇죠. 그 어디다 물방울 그거 떨어뜨리고 네. 코 속에 넣었던 거 물 그거 떨어뜨리고 네. 코로나인지 그거 볼 수 있었잖아요. 그 키트도 많이 쓰였지만 직접 이제 딱 걸리고 나면 걸릴지 안 걸릴지 검사하고 걸렸다 하면 이제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통제 같은 거, 약 같은 걸 이제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실제로 걸렸나 안 걸렸나 검사하는 수혜주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라면 이 종목은 걸렸을 때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해열, 진통, 소염제 관련주입니다. 근데 지금 호흡기계 품목에서 판매가 호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종목과 반복되게끔 부채 비율이 매우 낮아가지고 이 종목은 더 낮아요. 그래서 거의 무차입 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이 한 15% 아래로 떨어지면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 해서 무차입 구조라고 하는데 지금 부채 비율이 이 종목은 거의 무차입 구조 수준입니다. 그리고 해열 진통 소염제 수혜를 이제 볼만한 그런 종목이니만큼 작년에 우리나라 코로나 마지막으로 한번 시원하게 쏴 올렸을 때 여러분들 작년 한 8, 9월 달 정도 이때 시원하게 한번 밀어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발 수혜로 다시 한번 시원하게 이렇게 밀어 올릴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 마지막 불꽃 코로나로 이때 한창 엄청나게 확산되면서 마지막 불꽃 태웠을 때 이렇게 올라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의 불꽃으로 이 정도 예상한다. 지금 주가가 한 뭐 2만 원 아래인데 10,000원대 후반이거든요. 뭐 26,000원까지는 아니어도 2만 원까지만 봐도요. 뭐 2만 원, 25,000원만 봐도 충분히 지금 여기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여기까지 간다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 우리가 한번 노려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진단키트랑 소염진통제, 해열제 이 종목 이렇게 두 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종목 다 네 글자거든요.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첫 번째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주였다면 이번에 해열, 진통 관련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총 네 글자인 종목이네요. 이번에도 어떤 종목인지 두 종목 중 하나라도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단타장이 전문가가 준비한 제약바이오주의 더 많은 상세한 이야기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